소득만 믿었다가 뒤처집니다. 자산의 시대가 온 이유. 한때는 성실함이 최고의 자산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만 있으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월급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으로 일해도 어떤 사람은 점점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숨이 막힙니다. 차이는 능력이나 성실함이 아닙니다. 소득만 믿고 살았는지 자산을 만들었는지의 차이입니다. 1. 월급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득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돈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멈추고 건강이 나빠지면 줄어들며 은퇴와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지출은 어떨까요? 물가, 세금, 보험료, 교육비, 주거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이 구조에서 소득만으로 미래를 감당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시대가 왔다는 말은 월급이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자산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소득은 시간을 팔아 얻는 돈입니다. 자산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돈입니다. 예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자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투자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여유가 생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순간 평생 자산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3. 자산의 격차는 노력의 격차가 아니라 구조의 격차입니다. 자산 격차를 두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지, 집안이 좋았잖아, 시작이 달랐어.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 진짜 차이는 운보다 결정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비를 늘린 사람과 자산을 먼저 늘린 사람, 남는 돈으로 투자한 사람과 투자부터 구조화한 사람, 위험을 무조건 피한 사람과 감당 가능한 위험을 관리한 사람.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10년, 20년을 지나면 회복 불가능한 간극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시대는 잔인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때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자산은 많이 버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득이 적어서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관리가 쉬운 것이 아니라 자산 구조가 있는 사람이 소득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소득이 많아도 자산이 없는 사람은 지출 구조가 무너지고 소득이 적어도 자산을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됩니다. 자산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과 구조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번 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5. 자산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고령화, 연금 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소득만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산의 편에 설 것인가? 자산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만들지 않기로 한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각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소득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에서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차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산의 시대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에 당신의 자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